한국은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엉망이네요. 한국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에 가까이 가며 방역이 위기의 상황을 맞는 듯 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에 관한 각종 코로나 관련 부정적 뉴스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까지 동원하고 코로나 병상을 컨테이너로 짓고 있다며 K-방역은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이 결국에는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를 탈출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는 일본 국가의 안전도를 전세계 8위라며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북유럽이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며 일본은 코로나를 비롯 치안 등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앞서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일본은 현재 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향하고 있으며 실제 일 확진자가 2-3만 명대로 감염 전문가는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백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부 극우 채널 등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백신 도입 속도가 너무 늦는 상태라 위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내부에서도 코로나 백신 도입 속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이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실제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하게 되며 일본도 백신을 선구매 계약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경제와 올림픽을 모두 살려야만 하는 스가 내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사실 초기에만 방역에 성공했지 겨울이 오자 방역에 실패한 상황이며, 백신도 안 들어오니 일본보다 회복이 늦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영국 기관의 발표는 일본의 찬물을 끼얹으며 일본의 예상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류 조사업체인 에어피니티는 각국의 백신 확보 상황을 근거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받은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일본 국민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접종 시작이 늦어진 영향으로 2022년 4월은 돼야 일상생활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접종이 늦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은 백신도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선계약을 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보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냐는 것입니다. 에어피니티는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른 나라로 2021년 4월로 전망된 미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캐나다 내년 6월, 영국 7월, 유럽연합 9월, 호주 12월 순으로 정상화가 이뤄져 주요 선진국들은 내년 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21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마쳐야만 코로나가 안정이 되며 올림픽 관람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관광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은커녕 2022년에 코로나가 끝난다는 소식에 일본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내년 초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해 백신 안정성만 확인된다면 접종 자체는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연말부터는 코로나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결국에는 백신을 대량으로 선구매했음에도 왜 한국보다 늦게 끝나냐며 불만을 터뜨리는데요. 하지만 오늘자 일본 언론의 뉴스는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원칙적으로 각 국민이 주민등록이 등록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쿠폰을 발급하고 희망자가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방침인데, 그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춰보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백신 쿠폰을 우편으로 주민들에게 보내며, 쿠폰을 받은 주민은 호생노동성이 개발한 백신 유통관리 시스템인 VCS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한 시설과 예약 상황을 확인한 뒤 지자체나 병원 창구에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 악명 높은 우편 업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백신 업무를 통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일괄 관리하지 않고 분절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처리가 늦고 누락이나 중복 등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예측해 유통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작업 행정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초저온 상태의 백신은
신속한 처리가 생명입니다. 한국의 경우 콜드체인 유통도 이용할 것이지만 하루 만에 전국에 도착하는 택배 운송 시스템을 비롯 전 국민이 일사천리로 백신을 안내받고 동네에서 접종하도록 질병관리청의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들어오기만 하면 접종은 매우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다시 전화로 예약하고 병원을 배치하는데 그 사이에 초저온 백신에 유통하는 등 절차적인 시간차가 과연 백신 접종이 제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백신은 이미 도착해 있는데 우편 쿠폰은 제대로 받지도 못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의료기관과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여전히 팩스로 취합하는 탓에 오류가 반복되고 확진자 수가 수시로 변경되는 실태에 비춰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팩스로 확진자가 누락되었는데 잘못해서 그 환자의 백신을 주사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전 국민이 다 무료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이들은 백신을 못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도 가장 취약층인 노숙자들은 10만엔 약 105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 식별번호로 전 국민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백신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는 보급률이 낮고 각종 규제로 인해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쿠폰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이들에게 우선 발송한다는 계획이므로 대상자 분류 작업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작업을 한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올 여름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 이상으로 백신도 언제 맞을지 까마득한 것입니다.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은 더 복잡합니다. 단번에 마스크처럼 발송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쿠폰 발송, 예약 상황 확인, 예약 등이 각각 다른 채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일본 국민들은 당국이 무리하게 전국민 코로나 백신을 강행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 마이넘버 카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권유에 응하지 않으며 백신이 충분한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잠수를 타며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올림픽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원되지 않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단 47%의 국민만 백신을 맞겠다는 상황이라 앞으로 백신 접종이 험난한 국면을 보일 것이지만 한국보다 코로나를 빨리 잡을 것이라는 일본의 외침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백신이 아무리 늦게 들어온다고 한들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으로 쿠폰을 받아야만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든 것이 디지털된 한국의 백신 접종보다는 결코 빠를 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백신을 최대한 신중하고 천천히 도입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백신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쩌면 부작용을 관찰하는 현명한 방법인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 관찰을 한국이 다 끝내고도 일본보다는 백신 접종이 빠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어깨가 가장 무거운 사람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아닐까 합니다. 정 청장은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퇴근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정 청장의 현 거주지는 질병관리청 바로 옆에 있는 관사입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초 코로나가 발병했을 당시부터 서울의 집에는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은경 청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청장이 아니었다면 부담이 덜했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반 위에서 소폭의 변화만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바쁜 상황에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중책까지 맡은 상황입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들을 발굴하고 업무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있을지 의문일 지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백신 정치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지 선별적으로 줄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의 무료 독감 백신이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습니다. 이 상황도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11월 30일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현재 백신 정치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백신 개발 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야당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당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의 주무부처가 바로 질병관리청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민 무료 접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정 청장은 이미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 생산 물량은 2,950만 명 정도로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접종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경 청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청장은 원래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한국의 방역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을 때도 덤덤한 표정을 지었죠. 정 청장은 예의 바른 모범생이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한결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아랫사람에게 국장님, 사무관님이라고 깍듯이 존칭을 쓰고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어 크게 화를 낼 법만 한데도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늘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정 청장은 문학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시절 문예반 활동을 했습니다. 의대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땄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청장은 전임의 과정 대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를 선택하면서 공공의사가 되었습니다. 확고한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정 청장은 1994년 경기도 양주 보건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후배 의사들은 정 청장이 공공분야 의료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998년 국립보건원의 역학조사 담당관으로 특채되었습니다. 정 청장을 뽑은 사람은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이후 정 청장은 2006년 보건복지부 본부로 자리를 옮겨서 혈액장기팀장을 맡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의 삼고초려에 가까운 노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된 혈액을 수혈하는 등 혈액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장관은 의사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 정 청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 청장은 제안을 거부했죠. 정확히 3차례 요청했다고 하니 삼고초려가 맞네요. 여기서 정 청장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6개월여 만에 혈액 관리 체계를 뜯어 고쳐버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엄청 빨리 이를 따라잡았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처리했다. 이후 대형 혈액사고가 사라졌다. 2009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때는 신종플루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 메르스입니다. 정 청장은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주무국장이 아니었지만 메르스 종식 후 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추후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죠. 주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청장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후 징계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이의 제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력을 인정받은 정 청장은 2017년 7월 국장에서 차관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대응의 기초를 마련했죠. 코로나가 발병하자 준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며 감염병과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은경을 코로나 헌터라고 극찬했습니다. 정 청장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백신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답변은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독감에 관련해서는 50% 이상의 접종으로 유행을 관리하는 게 통상 세계 질병관리의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절기에 시중의 필수 예방접종과 민간이 확보하게 될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돼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의 백신 보급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정도입니다. 만약 전 국민이 접종을 하려면 2천만 명분 이상의 물량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국내 생산과 수입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백신은 유정란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유정란 방식은 병아리를 프랑스에서 봄에 수입해 이들이 낳은 유정란에 균주를 삽입해 백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8월에 이미 국내용 생산이 끝났습니다. 병아리를 지금 수입해서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병아리가 낳은 유정란으로 백신을 만들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는 해외 수출용 백신으로 생산됩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생산하는 물량은 세계보건기구나 남반구 국가들과 이미 계약이 끝나 국내용으로 돌릴 방법이 도저히 없다. 다른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달 초 생산이 완료됐다. 추가로 생산하려면 3, 4개월이 걸리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해야 한다. 네, 코로나 백신 때문에 독감 백신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 청장이 이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